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매스 스펙트로스코피의 첫 번째 어떤 기기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떤 화합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질량 분석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것은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우리가 얻었구나,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얻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화합물을 얻었구나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스펙트럼을 찍고 어떤 기기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우리가 유기화학에서는 대부분 스펙트럼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통해서 화합물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크들을 확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인지 아니면은 A라는 화합물인지 B라는 화합물인지를,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화합물이지만은 그것을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것은 카보하이드레이트 계통의 화합물이다, 아니면은 프로테인의 화합물이다,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키톤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정확하게 맞아야만이 구조가 맞는 거죠. 우리는 A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A라는 화합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A를 만들었지만 A를 만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마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그 작용기가 그 유기화학 책 한 권이었죠. 그 작용기마다 이 질량 분석기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작용기마다 우리가 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오랫동안 해줄 수가 있고, 하지만은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통해서 많은 해석들을 해줄 수가 있고 정확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화합물의 구조를 결정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우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대충은 우리가 많이 사용은 했죠. 우리가 이온이라는 말도 했고, 그 다음에 케타이온, 양이온, 그 다음에 애나이온, 음이온, 그 다음에 레디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온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서 케타이온이다, 그 다음에 케타이온 중에서도 뭐가 되나요? 좀 더 안정한 케타이온이다, 아니면은 애나이온 중에서도 이것을 보게 되면 뉴클리오필리시티가 크다, 작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디칼은 이놈은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을 잘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프로톤의 수하고 그 다음에 중성 원자에서는 대개 프로톤의 수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전자의 수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온은 이 측면에서 본다면은 프로톤의 수하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전자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가 이온이라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규정은 그렇게는 안 했지만은 지금 요 시점에서는 이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은 자세히 보게 되면 프로톤의 수가 하고 그 다음에 전자의 수가 다르구나.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케타이온은 뭐냐 하는 거죠. 케타이온은 프로톤의 수하고 전자의 수를 비교하게 되면 프로톤의 수가 더 많은 것이 양이온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음이온은 결과적으로는 프로톤의 수보다는 전자의 수가 더 많은 것이 음이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레디칼은 뭐냐 하면은 전자가 있는데 우리가 C 같으면은 이와 같은 짝을 지워서 이게 이렇게 된다면은 H가 된다면은 이와 같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되나? C에 이와 같이 다른 데서는 짝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계가 있다. 그럼 뭐가 되나요? 전자의 수가 여기에서 8개가 되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요 C에서는 전자의 수가 7개가 되는 거죠. 7개라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우리가 짝수 홀수로 봤을 때는 이게 홀수계가 되죠. 홀수계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 레디칼은 항상 뭐가 되나? 전자는 홀수계다. 홀수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뭐냐 하면은 odd number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라고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홀수계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화합물이 레디칼이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썼지만은 이와 같은 이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케타이온이라든지 에나이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레디칼을 우리가 프로톤하고 그 다음에 전자의 수하고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디칼은 이게 항상 홀수계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표시해 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odd electron ion. 그죠? 그러면 홀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온이 뭐냐? 홀수계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이와 같이 표시를 해주게 되죠. 홀수계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 odd electron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전자가 한 개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여기에 플러스 있는 요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자의 수가 홀수계가 되는 것이고 요런 것들을 우리가 레디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화합물이 odd electron 이온이 결과적으로는 질량은 짝수 질량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말은 뭐겠나요? 요 말은 우리가 1장에서 했을 때처럼 나이트로전이 있으면은 홀수 짝수가 바뀔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나중에 하고 일단은 여기서 이와 같은 odd electron 이온 그 다음에 even electron 이온은 이런 식으로 even electron 이온은 여기에 이와 같은 레디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가 있는 이런 형태로서 표시를 해주게 되겠고 이런 형태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even 그러니까 짝수 전자가 되겠죠. 짝수 전자의 이온은 항상 홀수 전자의 질량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홀수 전자의 이온은 그 다음에 짝수 질량을 가진다는 까지는 잘 확인이 안 돼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홀수 전자를 가지고 있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짝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온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화합물을 봤을 때 이 화합물을 딱 보면은 뭐가 되나요? 이 화합물은 이스 화합물이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되나요? 두 번째가 여기에 루이스 구조를 그려주게 되면은 비공유 전자성이 있네 하는 거죠. 비공유 전자성이 있나는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전자를 빼내면 어느 전자가 가장 쉽게 빠지게 되겠나요? 물론 여기도 전자가 있죠. 여기도 전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다 있어 지금 이게. 그죠? 이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결합에 관여한 결합에 사용된 전자로 이것은 뭐가 되나요? 결합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비공유 전자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가장 쉽게 전자가 빠져나간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비공유 전자쌍에서 전자를 빼내는 것이 더 쉽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갔어.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갔어.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은 우리가 전자가 하나 줄어들었다는 표시는 뭘 해주나요? 전자가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빠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 뭐였나요? 지금 홀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런 형태로 하나는 이와 같은 전자가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하나는 플러스 빠져나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화합물을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강한
일렉트론 볼트의 이 전자 비번을 쪼여가지고 뭘 하나요? 화물을 끊어낸다는 이야기는 전자를 뽑아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전자가 하나 뽑아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와 같은 구조가 되겠죠. 이와 같은 구조가 되는 것이고, 전자가 없다. 이것을 전자가 빠져나간 표시를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줄 수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이런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요 전체에서 전자가 한 개가 빠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의미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방법은 사용을 하진 않았죠. 이제 질량 분석법에서는 정확하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요. 전자가 빠져나갔을 때 하나가 없어졌을 때에 요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아니면은 요 전체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됐죠. 여기에서 본다면 여기서 하나 빠져나가겠죠. 여기서 본다면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빠져나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자를 읽기 쉬운 것은 뭐가 되나요? 이렇게 그 본딩에 관여하지 않은, 그죠? 일렉트론, 론페어가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난본딩 오비탈에서부터 뭐가 되나요? 전자가 잘 빠져나간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는 지금 차이는 이것은 시그마 결합이고 이것은 파이 결합이죠. 그럼 파이 결합의 전자가 많으니까 시그마 결합보다는 파이 결합에서 전자가 잘 빠져나가주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빠져나갔어. 그럼 뭐가 되나요?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 전자는 여기서 요 결합은 실제적으로는 전자 두 개에 의해서 결합이 이루어진 거죠. 전자 두 개에 의해서 결합이 이루어진 것인데 한 개가 빠져나가서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는 전자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표시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가 하면 이와 같이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체 이 구성 중에서 전자가 한 개 빠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도 같은 표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동도 가능해 주게 되겠죠. 이동도.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에서 빠져나갔을 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와 같은 벤젠고리에서 이게 됐을 때 이것만 빠져나간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벤젠고리 전체 중에서 전자가 하나에 빠져나갔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의 플러스 빠져나간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카르보닐 그룹에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물론 여기서 빠져나가도 되고 여기서 빠져나가도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런 가로를 사용해서 표시를 해줘도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럼 파이 오비탈보다는 시그마 오비탈에서보다는 파이 오비탈에서 전자를 쉽게 줄 수 있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죠? 뽑아져 나갈 수 있다. 그러면 파이나 그 다음에 다른 이와 같은 난본딩 오비탈이 없는 화합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것은 C밖에 없지요. C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은 모두가 다 시그마 결합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상태더라도 뭐가 되나요? 여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전자, 결합전자쌍이죠. 결합전자쌍을 여기서는 파이에서 나갔지만은 시그마 결합에서도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에서 요 레디칼은 가지고 있고 전자 하나는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랬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아니면은 반대로 표시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레디칼 표시를 해줄 수도 있게 되겠죠. 이 전체가 의해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갔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비공전자쌍이 있고 여기는 파이 전자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시그마 결합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질량 분석기를 사용할 때에 70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강한 에너지 빔을 쪼여주게 되면은 다 끊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중 결합이나 2중 결합이나 그 다음에 뭐 시그마 결합이나 다 끊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더 잘 끊어지는 것을 본다면은 더 잘 끊어진다는 것을 더 전자가
빠져나온다는 것을 빼내기가 쉽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비공유전자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파이 결합이 있을 때가 더 잘 빠져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더 잘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도 다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 빠져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화합물에서 이 화합물을 가지고 이 화합물을 가지고 이제 질량 분석을 잽니다. 이 분자량을 측정을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냥 저울에 올라가서 하면은 저울에 이렇게 이게 눈금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몸무게가 되는 것이고, 분자 질량은 이런 형태로서는 바로 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잴 수는 없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그 기기에 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악셀레이션을 시켜주고 강한 일렉트론 빔을 쪼여주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디텍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맨 처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전자를 강한 일렉트론 볼트로 쪼여주게 되면은 이것이 깨져가지고 이런 조각들이, 전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조각들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한쪽은 레디칼이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한쪽은 케타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따로 분리를 해주게 되면은 수소가 하나 떨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수소 레디칼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양이온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기에서는 이와 같은 레디칼은 측정을 못합니다. 레디칼은 측정을 못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오는 조각 중에서 이와 같은 양이온을 띈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이온을 띄지 않은 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거리에 따라서, 액셀레이션이 되는 거리에 따라서 이 디텍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딱 이것을 캐치를 딱 받아주게 됩니다. 받았을 때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H라고 한다면은 요 분자량은 얼마 되나요? 매스퍼 차지를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91이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메실 그룹이라면은 여기에서 91, 그 다음에 여기서 105가 된다면은 요 화합물을 찍었을 때는 91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분자량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것이 91인데 여기도 91이 나오고, 분자량을 계산해 주게 되면 105가 되는데 여기서도 105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은 이대로 찍지 않는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죠? 이대로는 찍지는 않아. 그런데 여기서 뭘 하나요? 전자를 하나 뽑아내. 전자를 하나 뽑아내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레디칼하고 이와 같은 카르보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카르보 양이온을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럼 다르지 않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원자량을 결정을 할 때 뭘 하나요? 프로톤이라든지 뉴트론, 중성자는 비슷하지만은 지금 거기에 중성자나 그 다음에 양성자의 질량에 비해서 전자는 184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아주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을 계산할 때, 질량을 계산할 때는 뭘 하나요? 전자는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는 이걸로는 측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기서 하나 뽑아낸 것은 뭐가 되나요? 전자를 하나 뽑아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자량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전자만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요 분자의 질량은 이와 같은 카르보케타이온의 질량하고 동일한 질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카르보케타이온은 어디에서 했나 2학년 1학기 때 했죠. 그때 하면서 카르보케타이온의 스테빌리티를 C 플러스에 뭐가 되나요? 스테빌리티는 어디하고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하이퍼 건주게이션을 얼마큼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안정도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여기서도 이와 같은 이걸 깰 때도
가장 잘 깨어지는 부분이 무조건 여기에 탄소 10개가 있다면은 10조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뭘 하나 딱 했을 때 우리가 뭐 유리그릇을 하더라도 딱 손잡이 부분이 잘 끊어지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카보케타이온이 안정한 카보케타이온이 생성되는 쪽으로 먼저 잘라지고 그 다음에 그 또 양이온이 또 잘라지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카보케타이온이 얻어지는 것을 어떻게 얻어지도록 하느냐가 질량 분석기의 성능을 다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얻은 카보케타이온의 구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분자량을 그 다음에 어디가 잘 끊어지는 부분인지 어디가 안정한 부분인지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챕터 1에서 할 때는 뭐였나요? 지금 그래서 CI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EI 방법이 있었죠. 자, 지금 다시 이제 기억을 해보게 되면은 이것은 둘 다 상당히 중요한 유기화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죠? 케미컬 아이오니제이션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일렉트론 아이오니제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는 이와 같은 CI를 찍어주게 되면은 케미컬 아이오니제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쉽게 메테인이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프로판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해가지고 해주게 되면은 이것은 정확하게 분자량 측정을 잘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조각들을 어느 부분이 잘 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조각들에 대한 구조를 결과적으로는 프래그먼트가 되겠죠. NT. 그죠? 그 조각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를 예측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케타이온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자량,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분자지만은 그 조각들을 보게 되면 어디가 잘 끊어지고 끊어지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화합물의 구조를 결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시 우리가 챕터에서는 질량 스펙트로스코피, 매스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서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오드 일렉트론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홀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온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레디컬이라고 해주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루이스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다 옥테트 룰에 맞춰가지고 옥테트 룰에 맞추어서 이와 같은 구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질량 분석기에서 하는 일은 요 어디에 있는 전자 하나를 떼내기 쉬운 전자 하나를 뽑아내는 거죠. 전자가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여기는 전자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빠져나간 표시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것이 꼭 여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화합물에서 여기 전자가 하나 빠져나갔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을 때도 뭐 시그마 결합, 매스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중결합이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도 되죠. 이 화합물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간 음이다. 이런 식으로 홀수 전자 이온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뭐가 되나 요 중에서 어느 하나 쪽에서 뭐가 되나요? 전자가 하나 빠져나갔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스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런 구조들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런 구조들이. 그러니까 이 구조는 뭐가 되나요? 플러스에 전자 한 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자 한 개를 뽑아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이번에는 2번 짝수 이온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프래그먼트를 찾아서 이제 전자를 하나를 뽑아냈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은 자기들도 계산합니다. 어느 쪽에 더 끊어지는 것이 전자를 뽑아내는 것이 이 화합물 전체에서 안정한가 그것을 찾아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온이 만들어질 때도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때도 좀 더 안정한 쪽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 한 개가 있죠. 그럼 이 전자가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플러스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100% 이것만 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도 결과적으로는 CH3가 이와 같은 레디칼로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H가 플러스도 될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요 사이에서 끊어졌어. 클리베이지가 일어났어. 그렇다면 뭐가 되나 여기에서? 그릴 수 있는 것은 여기는 항상 플러스만 되고 여기서는 항상 이런 건 아니죠.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되나요? 이것은 레디칼이 될 수 있고 여기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개가 다 얻어집니다. 두 개가 다. 그러면은 이렇게 얻어졌을 때는 뭐가 되나요? 이것은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얻어졌을 때는 이것이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왜? 디텍션이 되는 것은 뭐가 되나요? 양이온만 디텍션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들의 구조를 뭐를 가지고 프래그멘테이션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화합물의 구조 아니면은 한 개가 떨어져 나갔을 때의 그 화합물의 분자량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계속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프래그멘테이션들을 봐가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끊어져 나가는 방법은 우리가 EI 메소드를 썼을 때에 만약에 여기서 물론 여기서 끊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 여기가 끊어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서는 이와 같은 레디칼이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프래그먼트 이온이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행태에서 본다면은 요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요런 걸 가지고 잘랐을 때 여기가 지금 이 하나 빠져나간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걸 잘랐을 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와 같은 뉴트럴한 그죠? 화합물이 빠져나오고 이와 같은 프래그먼트가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도 나오고 이 전체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M 플러스 피크라고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M 플러스에서 어느 쪽이 빠져나갔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프래그먼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의 화합물들은 요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들은 요 위치가 끊어졌을 때 요 위치가 끊어졌을 때는 뭐가 되나 여기서는 그냥 이게 전자를 가지고 나가면서 부족했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이온은 이와 같은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알코올을 가지고 있는 피크는 여기가 없다고 한다면 알코올을 가지고 있는 피크는 쉽게 이게 H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분자 이온 피크가 M이죠. M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H가 하나 더 들어갔죠. 그래서 M 플러스 1 피크를 나타내 줄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나? 쉽게 물이 빠져나가게 되죠. 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인 프래그먼트 이온이 되든지 아니면은 M 플러스 1 피크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M 플러스라든지 M이라든지 M1, M 플러스 1 플러스라든지 그다음 M 플러스 피크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M 플러스 피크에서 18이 물이 빠져나간 피크가 나와 있어. 그럼 뭐가 되나요?
그때의 그 피크가 우리가 메인 피크가 없더라도 이것은 OAH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쉽게 OAH가 있는 화합물들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니까요. 그러면은 요 피크는 안 나오죠. 그러면 요 피크가 안 나온다면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은 M 플러스 A 마이너스 뭐가 되나요? 여기서 M 플러스 A 마이너스 요게 분자량이 18이 되니까 요 피크를 찾으면은 그 피크가 있다면 이것은 알코올 피크에서 물이 빠져나간 피크다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다음 걸 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해봤죠. 자, 여러분들이 요런 화합물일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도 똑같죠. 그러면서 이 화합물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나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를 이렇게 줘가지고 하이드로젠 본딩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어떤 행태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요 고리가 거의 지금 1, 2, 3, 4, 5, 6 거의 6고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전자 이동이 쉽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 이동을 여기에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OH에 그 다음에 이중결합에 그 다음에 CO2가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놀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이놀은 다시 키토폼으로 바뀌고 할 때에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했죠. 이 방법이나 여기서 이 방법을 우리가 사용했는데 지금 그 스펙트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 다음에 전자가 빠져나가는 경우에 있어서 자기들이 이런 상태가 되면 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서 6고리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면 6고리가 될 때에 쉽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와 같은 자리 옮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지. 뭐가? 수소 원자가 자리 옮김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요 전자가 여기서 뭐죠? 산소가 당겨주니까 쉽게 여기서 끊어져 가지고 여기가 전자가 이와 같은 상태가 되고 여기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2번 일렉트론이냐 아니면 5도 일렉트론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되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화합물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도 쉽게 H가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그러면 여기가 레디칼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라든지 여기서 이렇게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이게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뭐가 되나? 리어레인지먼트에 의해서 그도 여러 가지 형태의 뭐가 만들어지나요? 카르본 양이온, 케타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때마다 각각의 프래그먼트로서 존재를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와 같은 여기서 전자가 하나, 요거는 빠져나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전자를 본다면은 요 남아있는 전자를 빠져나오고 나서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전자가 남아있어. 그럼 이 전자를 이렇게 주는 거죠. 하나를 줬죠. 그러면 여기 결합해서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빠져나가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요 메실 그룹 레디칼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는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전체적인 분자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여기에서 뭐가 빠져나가? CH3가 빠져나갔으니까 C 하나가 12가 되죠. 그 다음에 H 하나가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3개,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15가 빠져나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자 이온에서 얼마만큼 CH3가 빠져나간 그 다음에 15 피크에서 15 위치에서 피크가 이런 피크들이 잘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가 됐죠. 이런 상태에서 이게 끊어졌어. 그럼 전자를 하나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여기가 끊어지니까 요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것도 뭐가 되나? 15가 되겠죠. 15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 분자에서는 m 플러스에서는 뭐가 되나요? 15가 빠져나간. 그래서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케타이온들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코올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방법을 해주게 되면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알코올이 있는 데서는 CH3CH2가 빠져나가니까 요 화합물로 봐서는 무엇을 잃게 되나요? 무엇을? 요 탄소 두 개를 잃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자량에서 29가 빠진 이와 같은 양이온을 얻기가 쉽다. 그럼 이런 피크들을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이스 타입의 화합물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 이스 타입은 전자를 여기가 빠져나가기 쉬우니까 하나를 전자를 빠져나갔어.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이스 계통의 화합물도 다음 탄소에서 탄소가 하나, 둘, 셋, 두 개 이상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레디카들이 쉽게 빠져나가서 만약에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됐다면은 두 개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M-29 플러스가 되는 양이온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민 계통에 있어서의 화합물은 아민 계통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첫 번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첫 번째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전자들이 그 이동이 이제 가능한데 요 전자 한 개가 남아 있는 전자가 이렇게 밀어주고 여기가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나? 이중 결합이 됐죠. 그 다음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빠져나가면서 이와 같은 15가 빠져나간 피크를 물론 이 피크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프래그먼트는 전체적으로 그 다음 여기가 요게 잘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요거만큼은 빠져나간 피크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피크를 보고 요 피크는 여기서 빠져나간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분자를 나타내는 피크다.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톤에서 본다면은 지금 키톤에서 먼저 한 전자 하나를 이제 잃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전자를 밀어주고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양이온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은 양이온을 얻으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여기서 몇 개가 떨어지나 여기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니까 만약에 하나, 둘, 세 개가 연결돼 가지고 있다면 하나, 둘, 세 개. 그죠? 그럼 뭐 이걸 계산하면 한 43이 되겠죠. 43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요것은 얻어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피크가 요게 빠져나간 피크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화합물인 경우에 요 피크를 찾아야 되는 요 피크가 없어. 요 피크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나? 우리가 화합물을 잘못 만들었구나.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아니구나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런 경우에서는 설사 요것이 아주 작게 나오든지 안 나온다든 치더라도 뭘 보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요 부분이 빠져나간 M-43 피크가 있다면은 뭐가 되나요? 이것은 우리가 이 화합물을 만들었다, 찍었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에스테르 화합물에서 보게 되면은 에스테르 화합물에서 이와 같은 우리가 홀수 전자가 만들어진 이온 상태로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면은 쉽게 여기서 전자를 하나를 주고 하면은 여기에 뭐가 되는 삼중 결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주면서 이와 같은 메슬 레디칼이 끊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에스테르 부분도 어디가 잘 끊어질 수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분자 이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카르보닐 다음이 잘 끊어진다. 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에스테르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서 전자를 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전자를 줬을 때는 이와 같은 M 플러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자를
여기서처럼 동일하게 전자를 밀어주고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번에는 여기에 메실 그룹이, 알킬 그룹이 떨어져 나가고 이와 같은 레디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케타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요 상태는 지금 실제적으로는 요 상태가 되겠죠. 여기에 CH3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파이 결합에 있는 요 전자가 하나는 이와 같은 전자를 하나는 잃고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여기가 레디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쉽게 여섯 꼬리에 의한 반응을 해줘서 그럼 여기서 레디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레디칼 하나 주고 그럼 여기가 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한 개를 줬으니까 요 전자가 이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양이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 메설에 비닐이 붙어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이 떨어져 나가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M1 피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M에서 요게 떨어져 나간 게 42가 되겠죠. 42가 떨어져 나간 만큼 이와 같은 케타이온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섯 꼬리가 되든지 카르보닐이 있는 여섯 꼬리가 되든지 동일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구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상태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맥라퍼티 프래그멘테이션 리어레인지먼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분이 1956년일 거예요. 1956년에 이와 같은 것을 찾아내 가지고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나 가지고 아니면은 프래그멘테이션이 깨져 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책에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맥라퍼티 프래그멘테이션 아니면은 맥라퍼티 리어레인지먼트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결과적으로 여기에 유사한 거죠. 그죠? 이민 타입이 되었을 때나 이와 같은 것이 되었을 때나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이 되었을 때에 아로매틱하고도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중결합은 쉽게 수소와 반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수소 가스를 풍선에 넣어가지고 해도 반응을 시켜주게 됩니다. 팔레듐 촉매라든지 이런 걸 촉매를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은 수소와 반응을 시켜준다면은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고온이라든지 압력을 가해서 이것을 리덕션을 시켜주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이중결합보다는 아로매틱에 있는 이중결합은 매우 안정화되어 가지고 있다. 그죠? 36kcal가 더 안정화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레소넌스 에너지라고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와 같은 질량 분석기에 넣게 되면은 이런 것도 쉽게 이런 식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와 같은 맥라퍼티 프래그멘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식스 멤버링에 의한 이와 같은 똑같은 반응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아로매틱 화합물을 넣더라도 쉽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그죠?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요 프래그멘테이션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해당되는 게 20 이게 되죠. 그러면 C
2개, 그 다음에 H가 4개 되니까 이게 24 플러스 4, 즉 28이 빠져나간 이와 같은 양이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코올이 있는 상태에서 세컨더리 알코올인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준다면은 이와 같은 요 물 분자가 쉽게 떨어져 나간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여기는 이중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민도 이 전체가 아민이 쉽게 떨어져 나가지고 아민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아민이 빠져나간 이와 같은 양이온이 얻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스 타입에서도 쉽게 여기가 끊어져 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 떨어져 나간 만큼 이것이 32가 되겠죠. 그럼 떨어져 나간 만큼 여기가 빠진 피크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에스테르 화합물은 여기서 전자를 밀어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양이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만큼 여기가 CH3, CH2, OH 에탄올이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이 정도가 빠져나간 분자 이온 피크에서 요게 빠져나간 피크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R 같은 경우에 있어서, 브로마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쉽게 여기를 H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자체가 HBr로 빠져나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피크에다가 여기는 결과적으로는 HBr이 빠져나간 양이온 피크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왜 해주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모든 작용기를 가진 화합물들이 그 작용기의 특성에 따라서 처음에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와 같은 전자가 하나 빠져나간 상태가 얻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또 다시 나뉘어져 가지고 하나는 레디칼, 하나는 양이온, 아니면 이쪽가 양이온, 아니면은 이와 같은 형태. 그 다음에는 이것도 뭐가 되는가 하면은 또 다른 쉽게 끊어질 수 있는 부분들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각들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분자 이온 피크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 다음에 분자 질량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을 가지고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펜테논이 되겠죠. 펜테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이것은 뭐가 되나? 여기에 있는 전자들을 쉽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를 하나를 줬어. 그러면 이것은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잃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표시가. 그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1차적으로는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것이 끊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피크는 여기서 나타나 주게 될 것입니다. 이 피크는 M 플러스 피크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C에 대한 그 동위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여기에 동위원수 피크들이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피크들이 나타나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방법을 해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자, 여기에 있는 전자를 하나를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자를 하나를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하나를 주게 되면은 여기가 뭐가 빠져나오는가 하면은 남는 것은 여기 되죠. 남는 것은 요 피크가 되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빠져나온 것은 결과적으로는 CH3에 CH2에 레디칼이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하나, 둘, 셋, 36. 그 다음에 여기가 셋, 다섯, 그 다음에 7개가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43이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요 피크에서
43이 빠진 요 자리에 요 피크가 나오게 되겠죠. 요 피크가. 그럼 여기서 피크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 피크 크기보다도 이 피크가 더 크다는 이야기는 이 자체가 뭐냐면 여기가 베이스 피크가 된다는 기준이 가장.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서 M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분리가 될 수 있지만은 이 표시가 가장 크다는 이야기는 가장 잘 일어나서 끊어지는 부분이 여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분자가 판단할 때는 여기가 끊기가 가장 쉽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이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도 있지만은 여기가 끊어진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될 수가 있고 여기가 레디칼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레디칼이 될 수도 있게 되겠죠.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43 부근에서 여기가 41, 42, 43, 40이죠. 40, 41, 42, 43이죠. 여기가 43에 이 피크도 여기서 요 위치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요 피크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분자량이 다르면은 다른 위치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요 양이온하고 여기에서 43을 빼준 거나 그다음에 여기서 와가지고 43이 되는 거나 동일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 주는 것이고 다르다면 다른 위치에 나타나 주게 되겠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항상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레디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레디칼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같이 항상 표시를 그 다음에 항상 같은 생각을 여기 한쪽에만 항상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레디칼,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레디칼이 항상 양쪽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피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어떤 형태로 가면 되겠나요? 지금 여기에서 이 상태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요 위치가 끊어지면은 하나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든지 하나는 여기가 레디칼이 되죠. 그럼 여기가 레디칼이 되면 이쪽에 나오는 것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그러면 요 플러스가 이렇게 나온다면 CH3에 CH2 플러스 아니면 요것은 레디칼 아니면 여기가 또 CH3에 CH2에 레디칼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레디칼이 되는 것은 매스상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럼 이것은 얼마가 되나요? 지금 이것은 24 플러스 5는 29.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요 피크가 여기에서 20, 29 피크가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됐을 때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요게 빠져나갔으니까 여기에는 레디칼이 빠져나갔으니까 요게 28이 되는 거죠. 28이 빠져나간 피크를 여기서 확인하든지 아니면은 빠져나온 피크를 여기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가 끊어지는 거죠. 여기서 전자를 하나 밀어넣어주고 여기 전자를 밀어주고 여기가 끊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메슬 그룹이 하나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이온 피크는 여기 하나 떨어져 나간 여기에서 나타나 주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투 펜테놀을 찍었을 때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M 플러스 1 피크 그 다음에 M 플러스의 1의 피크 여기죠. 플러스가 되겠죠. 요 피크를 얻을 수가 있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M-1 피크도 가능해 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요 그룹이 떨어져 나간 요런 형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가 끊어진 요런 상태 피크 그 다음에
이게 끊어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끊어져 가지고 남아있는 요게 됐을 때에 요런 피크. 그 다음에 여기서 거꾸로 됐을 때라든지 여기에 29라든지 그 다음에 43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2펜테놀을 찍었을 때에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꼭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화합물에 따라서. 아까 이런 게 있었죠. 만약에 뭐 이게 OH가 된다면은 이 분자 이것이 여기서보다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빨리 물이 빠져나가는 게 있으니까 요거보다 18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하는 것처럼 이것은 꼭 안 나올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요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나와야 되고 요게 나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나오고 다른 피크들이 얻어졌다. 그럼 뭐가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은 이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화합물은 반드시 이 메인 피크는 작든지 크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피크들은 어딘가에서는 딱 같이 나와야 정확하게 나와줘야만이 우리가 이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안 나오고 다른 게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뭐가 되나요? 다른 화합물은 맞을 수는 있게 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 화합물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2펜테놀을 몇 가지의 어떤 양이온들이 얻어질 수가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것이 빠져나간 이와 같은 양이온을 얻을 수가 있죠. 72짜리.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꼭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레디칼이 되고 이것이 양이온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럼 15짜리. 그 다음에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여기가 43. 그 다음에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이쪽에 끊어지고 이쪽에 또 43. 이게 우연히 일치죠. 요 CH3, CH2, CH2가 43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CO의 C가 43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 43이 똑같은 것이지 우연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항상 여기를 자른다고 해가지고 43이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와 같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두 개인데 이것은 같은 위치에서 나오게 되네요. 그 다음에 요거 세 개, 그 다음 네 개, 그 다음 여기서 끊어지게 되면 여기가 29짜리, 그 다음 이쪽이가 57짜리, 그 다음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이것이 71짜리, 그 다음 여기가 끊어지면 15짜리. 그럼 피크가 적어도 몇 개가 나오나요? 15짜리가 두 개죠. 요 15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29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작은 것이 43이 또 두 개죠. 43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57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71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 72에서 나오는 거. 적어도 6, 7개의 피크로서는 정확하게 이 위치에서 나와줘야만이 뭐가 되나요? 우리가 이 화합물을 찍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을 확인을 한다면은 이런 피크들이 나오게 되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다를 알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이 피크에서는 뭐였나요? 이 피크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피크들을, 그죠? 여기에 요 피크 플러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8, 43, 또 이쪽에서 43 이런 피크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화합물이 맞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또 다른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비슷하지만 그러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맞다, 그 다음 아니다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 화합물을 찍었을 때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M 플러스 피크 하나 있죠. 그 다음에 72, 그 다음에 71, 그 다음에 57, 그 다음에 43, 그 다음에 29, 27, 15 이런 피크들을 아까 우리가 프레그멘테이션을 우리가 해봤죠. 그런 피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작은 피크들은 우리가 하지만 이와 같은 큰 피크들은 정확하게 있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있어줘야 돼. 그러면 그게 큰 피크들이 정확하게 있으면은 맞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큰 피크들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은 여기까지는 나와. 그런데 이 피크가 전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것은 이 화합물이 분자량은 86이 되지만은 이 화합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화합물의 구조를
질량 분석기를 가지고 통해서 구조를 규명할 때 뭐가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뭐를 이와 같은 분자량, 분자 질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어떤 프레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조각들을 잘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맨 첫 시간을 이야기를 했죠. 청자 자기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완전히 깨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여보면서 전체적인 도자기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요 분자량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여기에 포함된 많은 프래그먼트를 잘 이게 붙여 나가서 보게 되면은 이 화합물의 구조가 정확하게 어떤 구조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통해서는 주로 뭘 하나요? CI 방법을 통해서 분자량을 확인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조각들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EI, Electron Ionization에 의한 EI 방법에 의해서 그 메스를 찍었을 때에 이와 같은 프래그멘테이션을 확인을 하기가 쉽고 그럼 두 개를 합하게 되면 CI도 찍고 그 다음에 EI도 찍게 되면은 정확하게 분자의 구조, 분자량과 프래그멘테이션을 동시에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화합물이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N-에슬부틸아민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그죠? 이런 화합물을 가지고 전자를 때립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여기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게 되겠죠. 여기가 쉽게 비공유 전자쌍에서. 이게 이제 M 플러스가 되겠죠. M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 이제 이 결합이 여기 있는 전자, 여기에서 했을 때에 전자를 결합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되면서 M-1 피크가 전자를 한 개가 더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이와 같은 M-1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메슬 그룹이 끊어져 나갔을 때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요 피크.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여기가 끊어져 나갔을 때 요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요 피크가 빠져나가는 똑같은 43이지만 아까는 하고는 다르죠. 아까는 43이 빠져나갔는데 여기서 43이 됐지만은 이번에는 분자가 다르니까 43이 빠져나가도 다른 분자 위치가 되겠죠. 58, 그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피크들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N-메슬 그 다음에 부탄, 완, 아민 화합물을 분자량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101이 되겠죠. 101이 되고 이상하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이 짝수로 나오는 반면에 이거는 지금 홀수가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데 우리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M 플러스 1 룰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N 규칙이라든지 하는데 보게 되면은 N의 숫자에 따라서 분자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분자량이 N이 한 개가 되면은 홀수가 되고 N이 두 개가 되면 짝수가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본다면은 쉽게 우리가 봤을 때도 N이 한 개 있으니까 이건 당연하게 전체적인 분자 질량이 홀수로 나온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한번 잘라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잘라보게 되면 이와 같은 양이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양이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자른다면은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게 되겠죠. 여기를 자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양이온,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양이온, 그 다음에 여기를 자른다면은 여기가 되겠죠. 자른다면 요것이 떨어져 나가고 이와 같은 양이온,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양이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잘라준다면은 이쪽에 잘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양이온 레디칼, 이와 같은 양이온 레디칼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맨 마지막에 여기가 잘리게 되면은 이와 같은 양이온 아니면 이와 같은 양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양이온들이 숫자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적어도 다음 피크에서 뭐가 나오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이런 피크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를 정확하게 보고 전체적인 화합물의 구조가 이와 같은 M 플러스를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은 분자량이 여기가 꽁꽁되면 완전한 분자가 되겠죠. 그때 그런 분자인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에슬부타노에이트라고 하는 화합물, 에스테르 계통의 화합물이죠. 이 화합물에 대한 스펙트럼을 찍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한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나오든지 이것이 나와야 되겠죠. 이것이 나오게 됐죠. 뭐 이거 같은 의미죠. 여기서 전자를 하나 빼내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전자를 빼내면은 여기서 빠져나가면 이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빠져나가면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나 이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M 플러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번에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런 화합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 잘려 나갔으니까 여기에 잘려 나간 피크.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잘렸을 때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고 여기 빠져나간 피크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여기가 잘렸을 때는 이와 같은 피크가 남아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이렇게 잘려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려지게 되면은 요 피크들이 잘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요 피크 두 개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둘 다가 맞지만은 피크의 크기를 본다면 이것이 베이스 피크 가장 크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 위치가 끊어지는 것보다는 요 위치가 더 쉽게 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 요게 요 위치가 여기서 끊어지게 되면 요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지게 되면은 요게 되죠. 요게 되는데 요 피크보다는 요 피크가 크다는 이야기는 요 위치가 여기서 끊어지는 것보다는 더 쉽게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어쨌든 이와 같은 피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피크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우리가 스펙트럼을 찍은 화합물이 에슬부타노에이트다 만들어지게 된다. 그죠? 우리가 정확한 화합물을 가졌구나, 아니면은 샀구나, 아니면은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에슬부티레이트 부타노에이트를 이렇게 해보게 되면 적어도 이와 같은 구조, 이와 같은 구조, 이와 같은 구조, 이와 같은 여러 개의 뭐가 되나요? 피크들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이와 같은 피크에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116, 그 다음에 101, 88, 73, 71, 43, 29가 딱 나왔어. 그럼 뭐가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맞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상하다. 다른 화합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화합물의 몇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스펙트럼하고 비교를 해서 그 다음에 프래그멘테이션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자량을 확인을 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이온 형태로 떨어져 나오는 것은 이온 형태로 그죠? 떨어져 나오는 조각들을 이렇게 본다면은 CH3 플러스 OH 아니면은 H2O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보면은 항상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은 이와 같은 숫자 그다음에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작은 프래그멘테이션이 해당되는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시는 아까도 뭐였나요? 탄소 길이만 있으면은 CH2 플러스도 있는 반면에 탄소 길이에 따라서 CH2, CH3 프래그멘테이션은 어떠한 화합물에 나오고 어떠한 화합물에는 안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탄소 수가 많으면 항상 이런 화합물들은 프래그멘테이션이 조각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딱 그 조각을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되죠. 만약에 우리가 염소를 했다. 염소가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되나? 35, 37. 이거는 뭐죠? 동위원수가 35짜리 동위원수가 있고 37짜리 동위원수가 있죠.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두 가지 피크가 다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자량이나 원자량은 동위원수 질량의 평균을 하지만은 스펙트럼 질량 분석기에 의해서는 정확하게 한 개는 각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35짜리가 한 개, 그 다음에 37짜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나요? 동위원수 비율이 1대1이라면 이 크기가 1대1이 되고 3대1이라면 이 크기가 3대1의 크기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질량 분석기를 이해하면은 동위원수 확인이 아주 쉽다는 거죠. 그래서 CL이 있는지 할라이드가 아니면은 BR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 이와 같은 동위원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BR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게 79짜리가 있고 81짜리가 각각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오는 게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1대1. 하나는 뭐가 되나요? 이것은 79에서 그 다음에 이것은 81에서 나오는데 1대1. 이런 경우는 하나는 35에서 하나는 37에서 나오는데 이 비율이 동위원수 비율 3대1이에요. 그럼 3대1 비율 크기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되나? 이런 피크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구조는 모르지만은 뭐가 되나요? BR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피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구조는 모르지만은 CL을 가지고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반면에 이와 같은 프래그먼트 이온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중성 분자들이죠. 중성 그 프래그먼트도 빠져나올 수가 있게 돼. 수소 한 개가 빠져나온다. 그 다음에 이런 게 빠져나온다 했을 때 각각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쉽게 해서 이런 것들은 화합물마다 비슷한 화합물에서는 다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질량 분석기에 의한 스펙트럼을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딱 특정한 피크 크기만 보면은 CL이다. 아니면은 이와 같은 아까 43이 있었죠. C가 3개짜리 43. 아니면은 카르보닐이 있을 때 또 43이 됐죠.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이 쉽게 뭐가 되나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구조는 다르지만은 분자량은 여기에서 질량은 43이 되니까 같은 위치에서 나오게 되고 금방 딱 이게 3개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뭐가 되나? 43이 빠져나갔다. 이게 생겼다. 43이 생겼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43이 상겨 나가고 요거만 남아있다. 그런데 이것도 43이다. 뭐 우리가 이렇게 특징적인 피크들을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화합물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odd electron 이온, 즉 홀수 전자 이온은 만들어졌죠. 어디에서 만들어졌나요? 이와 같은 화합물에서 맨 처음에 전자가 한 개 빠져나가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홀수 전자 이온이라. 그럼 이 홀수 전자 이온이 만들어지고 그대로 끝이냐? 아니죠. 이 홀수 전자 이온이 이런 형태로 바뀌든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는 뭐가 되나? 여기가 이와 같은 레디칼, 하나는 양이온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요 일렉트론에 그 다음에 이게 생성이 되면서 요거 생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다른 뉴트럴한 분자가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개 투웨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이와 같은 홀수 전자 이온이 생긴 다음에 이런 식으로 깨지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깨져 가지고 계속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 짝수 전자 이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항상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게 되든지, 그죠? 아니면 이와 같은 뉴트럴 분자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양이온이 생기기가 쉽겠느냐 아니면 이와 같은 양이온이 생기기가 쉽겠느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한 사람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스티븐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쉽고 이쪽으로 갈수록 생기기가 잘 어렵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들이 이왕이 했던 거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카르보 양이온이죠. 카르보 양이온이죠. 카르보 양이온에 뭐가 되나요? 스테빌리티죠. 스테빌리티는 벤질, 그 다음에 아세틸레네인, 그 다음에 알릴, 그 다음에 터시리 부틸 그룹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카르보 이게 3차 카르보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 2차,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메슬 이런 쪽으로 갈수록 더 불안정해지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안정해지죠. 뭐에 의해서? 하이퍼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그죠? 하이퍼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이퍼 컨주게이션에 의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안정해지고 안정해진 것들이 뭐가 되나요? 우리가 프래그멘테이션에서는 더 잘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우선 우리가 어떤 물건을 깰 때, 그죠? 도자기를 깬다든지 할 때 딱 그 연결되는 부분이 잘 끊어지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쉽게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끊어져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양이온이 생성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제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레디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디칼 사이트를 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의 그 결합이 절단되는 그래서 레디칼 사이트 이니시에이티드 클리베이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알파 절단 아니면은 알파 클리베이지라고 해주게 됩니다. 자, 출발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 주게 되면 여기에 요 레디칼이 하나가 있어. 그럼 요 레디칼에서 전자를 하나를 밀어주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전자 두 개가 있죠. 전자 두 개에서 한 개는 이렇게 밀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가 한 개 남아있죠. 한 개 있는 전자는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기가 끊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가 끊어지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끊어지는 형태는 전자가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전자가 이동하는 그 레디칼이 이동하는 것을 본다면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레디칼 그 다음에 자리 개시 절단이 되겠지만 이 전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파 절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알파 클리베이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것은 알파냐 아니면 알릴릭이냐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그럼 이런 데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양이온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스펙트럼 상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는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봅시다. 지금 이번에는 자, 요 상태에서는 요 전체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간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상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레디칼이 되겠죠. 왜? 요 상태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은 여기서 빠져나갔으면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는 레디칼이 되겠죠. 전자가 남아있는 상태로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이동해주고 여기가 끊어지게 됐죠. 아까는 뭐였나요? 바로 요 다음 자리에서 여기가 요 다음에서 끊어졌는데 요거는 뭐가 다 여기가 끊어지게 되죠. 여기가 요 위치가 끊어지게 되죠. 끊어지게 되면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왔나?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중결합이 나오는데 뭐가 있나요? 탄소가 하나 더 있는 이중결합이 되니까 이것은 알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는 우리가 알파 클리베이지는 맞지만은 이것은 그냥 알파 클리베이지라고 하는 반면에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릴릭 알파
클리베이지. 뭐 그 분자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고,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레디칼만 가지고 이제 이걸 합니다. 레디칼만 가지고 끊어주게 되면은 이제 알파 클리베이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서는 뭐냐면은 끊어주는 방법이 다르죠. 조금 전에는 뭐였나요? 이것을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여기서 끊어지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여기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밀어주면 되죠. 여기 전자가 부족하니까. 그죠? 전자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 여기는 결과적으로 여기 전자를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 전자를 다 가지고 가버리면 여기는 뭐가 되나요? 전자가 하나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와 같은 플러스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은 요 화합물에서 전자를 당기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표현을 뭐라고 하는 거면 차지 전하가 있는 자리에서 그 다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클리베이지가 일어나는, 그래서 전하 자리 개시 절단 즉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통째로 이것이 이렇게 끊어진다는 이야기는 인덕티브 클리베이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까는 뭐였나요? 알파 클리베이지, 이번에는 뭐가 되나? 인덕티브 클리베이지를 하는 경우, 그는 분자 내에서 그 구조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가 전자를 그냥 밀어주는 거죠. 이쪽으로 밀어주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떨어져 나가주게 되는 것이고, 여기 주고 여기가 끊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그죠? 아니면은 이와 같이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양이온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 방법인데,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이온이 생기는데, 하나는 알파 클리베이지에 의해서, 하나는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전하 자리 절단에 의해서 얻어지는 뭐 이런 방법으로 얻어진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네 번째로 두 개의 결합이 동시에 끊어지는 거죠. 자, 결과를 보세요. 지금까지는 한 개의 결합이 끊어졌어.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되나? 결과를 보면은 여기가 끊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가 끊어졌죠. 두 개가 끊어졌죠. 끊어지고 나서 뭐가 되나? 여기서 떨어져 나온 H, 여기서 떨어져 나온 X가 이와 같이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끊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가 끊어진 부분이죠. 끊어진 부분. 여기가 끊어진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들끼리 반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고리화합물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전체적인 화합물에서 뭐가 되나? 기본적으로 보면은 요 HX가 떨어져 나간 상황이 되겠죠. 떨어져 나간 상황.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엘리미네이션이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제거 반응이 일어나서 얻어지는 양이온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떤 경우가 되겠나? 지금 제거 반응을. 자,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에테인이 빠져나가고 이와 같은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두 결합이 동시에 절단되면서 일어나는 양이온이 생성되는 과정을 투 본드 클리베이지 아니면은 두 결합 절단이라고 해줄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구조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구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해주게 되면은 디얼스-올드 반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요런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내가 돌리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디얼스-올드 반응에 의해서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한다면 이와 같은 되겠죠. 이중결합 다이앤에
다이아노파이를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태가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중결합도 이와 같은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본다면은 전자 이동이 가능하죠. 자, 여기에서 요 파이 결합에서 이렇게 전자를 하나 밀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전자를 밀어 넣어주고, 요 전자는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여기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전자 이쪽에 밀어주고,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냐 하면은 요 이중결합, 여기 있는 이중결합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이아노파일이 이중결합이 두 개 있는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다시 뭐로 왔나요?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디엘스 올드 반응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깨면은 뭐냐면은 디엘스 올드 반응의 출발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디엘스 올드 반응은 아니죠. 이쪽으로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반응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리트로 거꾸로 디엘스 올드 반응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반응이다. 그래서 리트로 디엘스 올드 클리베이지.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이 여기 끊어지게 되면 여기가 쉽게 끊어진다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쉽게 이런 식으로 끊어져서 이와 같은 화합물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리트로 디엘스 올드 반응에 의해 가지고 요와 같은 중성 분자가 하나 생기고 이와 같은 양이온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이야기하고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또 조금 다르죠. 뭐가 되나 또 여기서는 여기 카르보닐이 있고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중결합이 다른 여기에 플러스하고 요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 상태가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리 반응이겠죠. 만약에 카르보닐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게 있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형태를 맥라프티 리어레인지먼트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맥라프티 리어레인지먼트에 의해서 어디가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잘리게 되죠. 여기가 잘리고 여기가 잘려서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와 같은 중성분자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카르보 양이온이 그 케타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쉽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은 양이온이 어떤 양이온이 잘 생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양이온이 생길 때에 어떤 레디칼 사이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절단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알파 클리베이지.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이번에는 전자를 밀어주는 인덕티브 유도 효과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클리베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두 결합이 동시에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시스템, 즉 두 결합이 동시에 끊어져 가지고 새로운 고리 화합물이라든지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투 본드 클리베이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리트로 디엘스 올드 클리베이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맥라프티 리어레인지먼트. 그러니까 분자 구조에 따라서 여기에 다 해당돼서 나타나 줄 수도 있고 분자 구조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해당이 돼가지고 클리베이지가 일어나 주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의 분자에서 다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클리베이지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6가지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